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신호쿠보를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지금 인터넷을 좀 해보는 중인데 인터넷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잠깐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의 지하철이 인터넷이 어디서든지 뻥뻥 터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잠깐 찍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런 일을 자주 겪은 건 아닌데 유난히 오늘따라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호쿠보에 가는 이유는요, 신호쿠보에 맛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신호쿠보의 맛집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신호쿠보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신호쿠보가 신주쿠에서 엄청 가깝거든요. 그냥 걸어가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가시 신주쿠, 즉 이 신주쿠 동쪽에 있는 그 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히가시 신주쿠역이라는 곳인데요, 내리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걷지 말자, 스마트폰 하면서 걷지 말자 이런 표시가 붙어 있네요. 여기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히가시 신주쿠인데요, 히가시 신주쿠에서 내리시면은 신호쿠보가 지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리시면은 여러분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영상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라든가 또는 호식이 두 마리라든가 또는 내내치킨이라든가 이런 일본 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한국 그 식당들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히가시 신주쿠역에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에는요, 여러분 일본 음식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100% 신호쿠보에 있는 한국 맛집들, 제가 엄선한 맛집들입니다. 뭐 객관적인 맛집들은 아니고요. 이 영상은 하루 동안 찍은 게 아니고 며칠에 나눠서 찍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제가 하루 동안 찍었다면 아마 저는 먹방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몸살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과식해서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찍는 것만큼 즐겁게 찍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영상들도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많긴 한데 특히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과식하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사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위한 거다라는 그런 스스로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맛있는 거를 이제 실컷 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시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찾아갈까 합니다. 여러분 히가시 신주쿠역은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호쿠보역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호쿠보역도 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제 여러분 다른 영상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신호쿠보에 대해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번 영상은 100% 그냥 계속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주로 진짜 완전히 이번 영상은 그냥 신호쿠보 먹방 특집 방송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히가시 신주쿠역에서 내리시면은요, 이렇게 한참을 걸으셔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역사들이 일본에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신식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세련된 생각도 안 드는데요, 도쿄에서 제가 한참 한국 음식 먹고 싶었을 때 여기저기 이제 듬성듬성 한국 레스토랑들이 있긴 했었지만 어느 날 이 신호쿠보 쪽에 우연히 걸어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신주쿠에서 그냥 산책 삼아서 막 걷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신호쿠보라는 곳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한국 식당들이 하나 두 개씩 보이길래 와 대박 막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더 걸어가니까 완전히 전체가 막 한국 음식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신호쿠보에 오게 됐었거든요. 그때의 놀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면 김치찌개나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일본 분들이 운영하는 한국 레스토랑을 가면은 아무래도 음식 맛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는데, 이쪽에 신주쿠에서 산책 삼아서 걸어가다가 하나 두 개씩 발견했던 한국 식당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맛을 보다가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 분들이 모셔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뭐 작게나마 형성했다라고 하는 그 한인타운이 바로 여기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신문이나 또는 뉴스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갈 곳의 첫 번째 식당은요, 바로 그 유명한 백종원 씨의 홍콩 반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노코보에 대한 영상을 이제 올렸더니, 백종원 홍콩 반점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맛이 없다. 뭐 한국의 홍콩 반점들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중국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집들도 많을 거고, 아무래도 경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레스토랑도 그만큼 많을 거고, 짜장면집도 많을 거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좀 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시노코보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백종원의 홍콩 반점 1호점은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도 백종원의 홍콩 반점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저도 예전에 기억나요. 저는 홍콩 반점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짜장면집이 있네, 희한하네 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항상 줄이 길게 서 있길래 저는 그날만 그렇게 제가 운이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날에 한참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홍콩 반점, 여기 백종원 홍콩 반점은 그냥 늘상 평일이든 주말이든, 물론 주말에 사람이 더 많이 오긴 하지만요, 정말 사람들이 1시간을 기다려서 먹고 가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계속 붐비는 그런 유명한, 시노코보에서는 그런 맛집 중에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한국 식당에 여러 군데에서 짜장면을 팔아요. 호식이 두 마리에서도 짜장면 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일단 짜장면집은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 정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도 많이 와서 드시지만 일본 분들도 오셔서 많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주쿠에서도 동쪽, 히가시 신주쿠 쪽,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뭐 니시 신주쿠에서 또 그 서쪽 출구 나오는 쪽도 있고 그렇게 한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걸어가시면 이제 시노코보가 쫙 펼쳐지는 그런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주쿠의 그 가부키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이제 소위 말하는 헐락가, 거기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 제가 참 놀란 게, 그 신주쿠의 가부키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노코보가 바로 그 옆에 있다는 걸 몰라서요. 그냥 진짜 완전히 그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시노코보의 기원이나 또는 뭐 처음에 시노코보에 시작하셨던 한국 레스토랑이나 이런 분들의 역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제 영상들 보시면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잖아요, 지방을. 근데 가보면 소위 말하는 왜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 밤에 소위 말하는 업소들 있잖아요. 그 근처에 이렇게 한국 식당들이 있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왜 밤에 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출출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착안했을 때 아무래도 그 근처에 식당을 여는 게 확률상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여기 시노코보는요, 여러분 오시면은 신주쿠라는 곳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기 여러분 딱 보이시죠? 소주 한 잔 보이셨잖아요. 그냥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한국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홍콩 반점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찍을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피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짬뽕이 유명해요, 여러분. 일본의 레스토랑이 짬뽕들 파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짬뽕들을 먹으러 오는 분들도 많고,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제가 보니까 한국 분들이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오셔서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들고 가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식당 안은 제가 가급적이면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서 조금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바깥에서 많이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찍은 게 보이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늘상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같은 날 찍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콩 반점 앞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날 제가 여러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신은 신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라는 신발 있죠, 여러분. 굉장히 고전이 된 이 신발을 신고 제가 일단은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나이키의 여러분 에어조단입니다. 이 두 가지 신발의 종류를 신고
며칠에 나눠서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걸 다 찍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려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짬뽕,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탕수육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이제 뭐 가급적이면은 이제 다 시켜보고 싶었지만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제가 시켜봤는데, 여기서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짬뽕인 것 같아요. 근데 짜장면도 맛있습니다. 다 맛있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맛있는 단무지와 양파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네요. 이 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고, 제가 안에 있는 손님들은 가급적이면 찍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 음식을 위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킨 게 짬뽕이었네요. 이 짬뽕이 물론 뭐 한국 분들한테 짬뽕에 대해 설명드리는 건 웃기는 것 같고, 그냥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맛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짬뽕이나 짜장을 먹은 지가 오래됐던 때 이걸 먹었던지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뭐 맛있죠. 그리고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짬뽕을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여기 와서 짬뽕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백종원의 홍콩 반점에 와서 먹은 이 짬뽕은 정말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쫙 풀어줬던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감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첫 번째로 짬뽕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도쿄에 와서, 그리고 일본에 와서 너무 정말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 있어서 고맙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짬뽕이었습니다. 일단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면도 쫄깃쫄깃하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한국의 짬뽕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절감을 하면서, 실감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 백종원 씨한테 감사한 거예요. 이 맛있는 1호점을 이렇게 신호쿠보에 내준 게. 일단 이런 곳에 와서 먹을 때 한국 분들은 아주 진짜 맛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맵다 하면서 먹는 분들은 다 일본 분들이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되게 재밌어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딱 보셔도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색깔이 유난히 빨개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분들이 매운맛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에 비해서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게 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본 음식들은 다 카라사라고 해서 매운맛을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탕수육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탕수육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들이 올린 영상이나 블로그를 좀 봤는데, 여기 맛이 이상하다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맛이 있고요,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식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탕수육이, 한국에서 파는 탕수육들은 이제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 홍콩 반점에서 파는, 특히 일본에서 파는 이 탕수육의 맛이, 일본에서 여러분 모찌라고 하잖아요. 약간 떡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쫄깃쫄깃한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적인 그런 탕수육의 입맛에 맞는 분들은 바삭바삭한 그 탕수육이 맞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백종원 홍콩 반점에서 파는 탕수육, 그러니까 모찌 같은 느낌, 이 떡 같은 느낌, 약간 그 식감이요, 쫄깃쫄깃한 느낌, 찰떡 같은 느낌, 이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또 시켰는데요, 네, 뭐 곱빼기 시켰죠. 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진짜 영상 제가 찍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냄새를 어떻게든 간에 영상에 좀 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요. 뭐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신 짜장면하고 같은 맛이긴 하지만 유난히 저는 여기가 맛있더라고요. 신주쿠에 짜장면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신주쿠에도 있고 신호쿠보에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요, 여기 백종원의 홍콩 반점에서 파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른 곳들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면발도 그렇고요, 이 면을 되게 잘 원래 고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입안에 이렇게 착착 붙어요. 그리고 여기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간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왜 짜장 소스가 많이 들어갔고, 이 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렇게 건져 먹는 이 재료가 많지 않으면은 솔직히 저는 맛이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진짜 금방 먹어 치울 정도로 저는 완전히 대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가게 되면은 곱빼기를 안 시키고요. 보통으로 해서 하나씩 한 그릇씩 해서 한 2-3그릇 정도를 먹어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한국 식당들 가면 항상 K-팝 막 노래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홍콩 반점에서는 한국 음악이 그렇게 많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시면서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뭐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흔히 있는 짜장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발견한 그런 느낌이랄까? 일본이 사막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짜장면집이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막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 백종원 홍콩 반점의 인기는 정말 여러분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날은 또 비 오는 날이죠. 제가 이제 여러 날에 낮춰서 찍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정말 여기는 볼 때마다 저렇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늘상 저래요, 늘상. 물론 아침 일찍 갔을 때 만약에 이제 막 문 막 열었을 때는 좀 그래도 덜한 편인데, 주말에는 장난 아니죠.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계속 찍었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늘상 저럽니다, 늘상. 그리고 앞에 여러분 그 가보키초가 있다고 있잖아요, 근처에. 그러니까 저렇게 호스트바에서 여러분 저 남자들 호스트들 이렇게 광고하는 트럭들이 여기 항상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온 곳이 바로 호식이 2마리입니다. 보셨죠 여러분? 홍콩 반점의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호식이 2마리도 여기서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호식이 2마리 여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곳도 있고, 저쪽에 또 좀 더 신호고보 안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도요 호식이 2마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 소주 한 잔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도 잘 몰랐는데 이제 낮에는 당연히 모르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와서 술을 먹잖아요. 와, 한 번 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호식이 2마리가 한국에서도 짜장면도 팔고 순두부찌개도 팔고 막 그러나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호식이 2마리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호식이 2마리는 물론 치킨의 이제 전문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한식들도 팔고 있습니다, 같이. 근데 여기서 파는 음식들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일본 이 시노쿠보에서 자리를 잡은 제가 봤을 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집이에요, 맛집. 정말 맛있습니다. 이 치킨만 파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요, 다양한 메뉴를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양념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양념치킨 중에서 최고가 저는 호식이 2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내내 치킨도 맛있고 다 맛있지만 호식이 치킨의 양념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 여기 되게 재밌죠 여러분? 네, 좀 분위기가 여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낮에 와서 지금 이렇죠. 지금 아무래도 제가 점심시간 때 잠깐 들린 거라서 런치 메뉴, 소위 말하는 이제 런치 시간 때 온 건데, 만약에 밤에 오시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기 호식이 2마리가 또 좋은 점이 보시다시피 여러분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꽤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식사하고 또 손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좀 볼일도 보고 업무도 보고 잠깐 뭐 카페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와이파이 있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레스토랑들이 뭐 와이파이 깔아놓은 데가 얼마나 되나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호식이 2마리 치킨에서 파는 짜장면의 특징은요,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던 백종원의 홍콩 반점의 짜장면과 달리 약간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재료도 좀 다르잖아요, 그쵸? 여기 오이 들어간 것도 보이시고요. 맛이 약간 이렇게 집에서 만든 짜장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통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짜장면 맛보다는 어머니가 짜장면 맛을 내고 싶어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맛 괜찮습니다. 만약 제가 홍콩 반점의 짜장면과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짜장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물론 백종원의 짜장면을 고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호식이 2마리 치킨에서 파는 짜장면도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솔직히 양쪽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고른다면 백종원의 짜장면을 고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양념치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란치 메뉴라고 해서요, 이 점심때 가면은 제가 이제 세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짜장면하고 양념치킨이 같이 나오는 세트를 시키면 이렇게 짜장면 다 먹고 나서 따끈따끈한 또 양념치킨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호식이 치킨 2마리에서의 이 양념치킨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 잘 구워져 가지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양념치킨하고 순두부찌개 또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순두부찌개를 또 시켰는데요, 뭐 순두부찌개가 맛있는 거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호식이 치킨 2마리 치킨 전문점에서 파는 순두부찌개는 과연 맛있는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오,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제가 식성이 좋습니다, 여러분. 먹성이 되게 좋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 여러분 맛없으면 제가 맛없다고 말씀드릴 텐데, 이게 치킨집인데 여기서 이렇게 파는 한식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또 양념치킨이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이 양념치킨 플러스해서 뭐 순두부찌개 또는 짜장면 또는 뭐 교동짬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같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호식이 치킨 2마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호식이 치킨 2마리 밤에 오잖아요. 이 치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밤에 사람들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낮에도 많이 오는데 밤에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엽기 떡볶이. 제가 여기 와서 엽기 떡볶이를 먹어볼 줄이야.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요, 엽기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엽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신호쿠보에 있는 엽기 떡볶이 집을 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뉴를 골라서 저렇게 종이에다가 적게 돼 있어요. 한국도 그런가요? 여기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계란찜이 이제 먼저 나왔고요. 제가 이제 계란찜을 따로 시켰어요. 하루에 뭐 계란을 하나씩은 먹어줘야 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해서 계란찜을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드디어 엽기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엽기 떡볶이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받아보고 너무 웃었던 게, 제가 엽기 떡볶이를 한국에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떡볶이가 나온 거예요. 엄청 그릇이 커가지고 이거 보면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혼자.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릇이 이렇게 크지? 무슨 세수대에다가 떡볶이를 담아갖고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여기 떡볶이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떡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김말이도요, 여러분, 이제 안에 당면 들어가 있는 김말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데, 와, 대박. 물론 뭐 한국에서 떡볶이를 안 먹어본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엽기 떡볶이라는 곳은 처음 와본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엽기 떡볶이 집에서 제가 느낀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진짜 떡볶이 자체는요, 최고예요, 최고. 저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엽기 떡볶이를 먹어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만 조금 더 이런 야채가 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좀 양파도 들어가고 막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묵도 같이 있는데요, 단무지는 뭐 언제나 맛있죠. 지금 나오는 대로도 맛있긴 해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긴 한데, 사람이 또 좀 더 바랄 수 있다면 파나 좀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엽기 떡볶이가 신호쿠보에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가 1호점이고 여긴 또 2호점인데요. 여기서 또 제가 또 별도로 시켜봤어요. 뭐 맛이 당연히 똑같죠. 근데 정말 맛있는데 오늘은 이제 김말이하고 저렇게 만두 교자 종류를 좀 시켜봤습니다. 뭐 정말 명불허전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한 대략 한 26,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 돈으로 한 2,578엔 정도 나왔는데 뭐 돈이 안 아깝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엽기 떡볶이 집의 1호점이 되게 좋은 게, 딱 바깥을 내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이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쿠보 역에서 나와서 여기 교차로를 건너가면 이제 저 앞에 여러분 신호쿠보 그 본격적으로 한국 식당들이 쫙 들어서 있는 건데요. 이 거리 잠깐 여러분 그냥 보여드릴게요.
melt my heart. 봄의 향기를 담은 그대를 보면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 ar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이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내게로 가서 melt your heart.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 서로 바라보는 이곳 I'll be always by your sid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So 기분 좋은 바람 불어와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감싸고 With you by my side. 지금 이 순간 서로가 마주하는 지금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이게 철이 지난데도 내 진심을 내게 전할 수 있게 나의 품에 가득 안고 고백할 거야. You will always be my everything to me. Some didn't do stop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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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e. Some didn'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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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e. Because I'm giving my heart to you. Yeah. Sa-dum dum dum dum. Sa-dum dum d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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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verything is so right.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We'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My love, yeah, down. Oh, no, no.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곳으로 또 모실게요. 방금 여러분 백종원 씨 사진 보셨죠? 여기가 이제 백종원 씨의 그 유명한 봉가라는 식당입니다. 이 봉가도 엄청 맛있죠. 이 봉가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또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 이제 잘 되더라고요. 뭐 고기가 워낙 맛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일단 본가를 가기 전에요, 먼저 새마을 식당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본가에서 조금 더 직진하시면 그 이제 새마을 식당이 나오거든요. 새마을 식당이야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미 쿠마모토에서도 새마을 식당이 이제 들어온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제가 재생 목록에 보시면 쿠마모토라는 곳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못 보신 분들은요. 이제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그때 새마을 식당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노쿠보에 있는 새마을 식당도 가는 중이고요. 별로 멀지 않아요. 한 뭐 몇 걸음 안 걸으면 곧바로 새마을 식당이 나옵니다. 야, 이 새마을 식당은 컨셉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옛날 정말 생각도 나면서 한국의 그런 구수한 느낌? 이 본가가 약간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새마을 식당은
레트로 내지는 복고풍으로 해서 정말 잘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컨셉 아무리 좋고 그래도 뭐 일단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새마을식당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전에 쿠마모토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번 또 여기서 시노코부는 어떤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백종원 씨의 새마을식당이나 본가나 나오는 그 고기의 퀄리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본에서 그런 뷔페집, 고기 뷔페집, 그 다베호다이라고 하는 그런 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느낌입니다. 맛있고요. 여러분 네 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일단 약간 뽀얗게 처리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이렇게 좀 제가 고기 위주로 해서 이제 주문을 했고요. 뭐 야끼니크 이제 고기구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한국은. 야, 이거 참 정말 매번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쿠마모토에 있는 그 새마을식당에서랑 똑같이 이제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본가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진짜 너무 맛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뭐 이게 대단한 그런 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흔히 접하는 음식이겠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시노코베에 왔을 때 비로소 이런 본격적인 정말 한국 음식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 맛이 이제 여러분 소위 말하는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 표준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어딜 가든 비슷비슷한 맛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기대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게 잘 충족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몰랐던 그 백종원 씨의 이런 음식점들을 저도 모르게 하나 두 개씩 계속 찾게 됩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게 한국에서 지나다닐 때 새마을식당 이런 거 보긴 봤는데 들어가 볼 생각을 한 번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처음으로 다들 이제 와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옛날 도시락, 저 정말 추억의 도시락이네요. 저 참 소세지랑 계란이랑 계란 후라이 여러분 그쵸? 진짜 옛날에 도시락 싸서 먹던 딱 그 생각이 나네요. 겨울 되면 여러분 왜 도시락 차가워져 가지고 서로 막 난로 위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데우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추억의 도시락을 보니까 대박,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뭔가 복고풍 이런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맛이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정말 먹으면서 계속 감탄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저 고기 도시락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백종원 씨의 음식을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요. 뭐 백종원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음식의 맛을 똑같은 한국 음식이라도 이렇게 정말 차별화를 잘 하실 수 있는지 이 맛에 제가 감탄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와, 어떤 특정 음식이 이렇게 재료가요 막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볶음김치 있잖아요. 여러분 볶음김치 들어가 있고 멸치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와 정말 맛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형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기도요 말씀드린 저 소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약간 맛이 그냥 보통 뭐 고기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소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일단 새마을식당에서 먹어본 이 고기는 정말 매일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깥에 이제 나와서요. 이제 건너편에 보시면은 저렇게 네네치킨이 있고요. 저 네네치킨의 1층에서는 저렇게 여러분 호떡이라든가 이런 구수한 한국의 이제 길거리 음식도 팔고 있고요. 저기도 잘 돼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쪽에 이제 아까 제가 지나쳐 왔던 백종원의 본가로 가는 중입니다. 백종원 본가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네치킨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있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여러분 쇼박스라는 한국 그 K-팝 아이돌들은 약간 흉내낸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공연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이곳이 바로 쇼박스라는 곳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저렇게 백종원의 본가가 있습니다. 2층에 있고요. 1층에도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그 카페인 것 같아요. 여기도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이제 본가가 있는 건데 뭐 백종원의 본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기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점원분들께서 직접 구워주세요. 아까 뭐 새마을식당도 점원들이 구워주시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도 뭐 구우려면 굽긴 하겠지만 솔직히 점원분들만큼 제가 잘 굽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요 백종원 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백종원 씨 완전히 팬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백종원 식당은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제 홍콩 반점 갔었죠, 새마을 식당 갔었죠, 그리고 여기 본가도 그렇고 이 맛이 절대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지금 뭐 백종원 씨 뭐 더본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순수하게 고객으로서 진짜 느끼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백종원 씨 식당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가본 적이 없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맛이 그렇게 좋은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고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음식, 한국 음식 뭐 뻔한 거잖아 라고 생각했던 음식들도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식당들에 가서 먹어보면 확실하게 좀 맛이 저는 좀 차별화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많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모든 기업들이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가 마케팅이고 나머지 하나가 혁신이라고. 어느 기업이든 끊임없이 연구해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안 그러면 도태되는 거죠. 똑같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그거를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두 가지가 계속 서로 쌍두마차 같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백종원 씨 식당에 가면 제가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킨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또 맛있어요? 이게 약간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이 유난히 더 구수한 느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날 여러분 고기 종류를요 엄청 다양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먹은 고기만 거의 한 8만원어치 정도를 먹었어요. 전부 다 소고기로만 시켰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소고기들을 시켜봤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특히 이제 평일에는요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한 번 오면은 좀 잘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시켜봤고요. 아니 근데 고기가 처음에는 이제 2인분 정도 시켜서 먹어요. 근데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도 먹어보고 싶어요. 또 다른 것도 시켜요. 그렇게 먹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먹다가 죽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고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본에서 고기 뷔페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파는 거의 고기와의 차이가 뭔가 하고 좀 생각을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기 뷔페집에서 파는 소위 말하는 그 다베호다에서 파는 고기들은 좀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이랄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육즙도 좀 적고 그래요. 근데 이 백종원 씨의 본가 새마을식당도 그랬지만 유난히 고기들이 육즙도 되게 좋고 이게 구워놨을 때 고기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 그런 게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뭔가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을 하고 먹어서 그런 건지 기분상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하게 제가 그냥 보통 평소에 먹는 고기랑은 사뭇 좀 더 다르다, 좀 더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몇 번 안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가서 먹어보면 확실하게 맛이 다른 게 있어요. 아무래도 소스의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소스만 갖고는 그렇게 고기 퀄리티 자체가 아시다시피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소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스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일단은 고기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좀 좋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신혼고별 가시면 일단 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중에는 냉면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그리고 좀 보시다시피 야끼니크, 이제 고기구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한국 음식의 어떤 이미지거든요. 치킨하고요 해서. 일본도 뭐 치킨 당연히 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또 다른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치킨하고 불고기.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술집,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자카야가 되는,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점심을 팔고 런치 메뉴를 팔고 있는데, 와, 여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정말 시노쿠보에서 살아남는 레스토랑들이 제가 가서 먹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레스토랑들이 시노쿠보에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잘 되는 곳들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신짱이라는 데인데 혹시 잘 아시나요? 여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몰랐던 곳인데요. 와, 일단 시노쿠보의 레스토랑들이 잘 되는 곳들은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 음식들이 똑같이 보이는 그런 시노쿠보다 하더라도 유난히 더 맛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맛집들이 더 잘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곳들은 제가 나중에 가보면은 문 닫은 곳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곳은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이게 칸막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서로 뭐 눈 마주칠 일이 별로 없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칸막이 돼 있는 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저는 좋았고요. 이게 메뉴도 보니까 불고기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게 좀 다양한 그런 선택이 좀 여지가 있는, 굉장히 좀 옵션이 많은 그런 되게 마음에 드는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식당 그 메뉴를 보면은 정말 아이디어가 좀 기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메뉴판 자체도요, 되게 세련된 느낌, 되게 컬러풀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메뉴를 고를 때는 특히 한국 음식 위주로만 돼 있으면은 이제 이름만 봐서는 일본 분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컬러풀하게 메뉴를 만들어 놓은 게 저는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떡볶이를 시켜봤습니다. 일단 떡볶이를 먼저 시켰고요. 아, 이것도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린 엽기 떡볶이랑은 또 다른, 좀 여기만의 또 특별한 또 맛이 있어요. 역시 소스나 이 요리 솜씨에 따라서 좀 다른데 들어간 재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차게 들어가 있죠. 계란도 들어가 있고 만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떡볶이 당이 들어가 있고 어묵 들어가 있고, 여기 떡볶이 맛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다닐 때 볼 때는 항상 이자카야, 그러니까 술집 같은 느낌이었다가 밤에 되면요. 근데 낮에 가서 이렇게 런치 메뉴를 먹어보니까 야, 여기 음식 솜씨 되게 끝내주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볶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엽기 떡볶이가 떡볶이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가 같이 나오는 불고기를 또 시켰습니다. 이 파 불고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것만 달랑 나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주먹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는 건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주먹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제가 손으로 먹는 게, 글쎄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는 손으로 많이 먹었지만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아무래도 주먹밥을 만들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몇 번 먹다가 그냥 밥같이 그냥 먹었는데, 이 주먹밥 만드는 이 밥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은 참기름 들어가면 그냥 다른 소스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참기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랑 저 여러분 파 들어가 있는 불고기랑 같이 섞어 먹잖아요. 대박,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따로따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다 아는 음식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같이 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음식점의 맛이 완전히 격이 달라집니다. 정말 맛있게 푸짐하게 잘 먹고 나왔고요. 퀄리티 대박,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또 신호급에서 제일 좋아하는 또 음식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명동 김밥집입니다. 이 명동 노리막기 여기가요 엄청 맛있어요. 여기도 신호쿠보에 제가 본 곳만 일단 2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명동 김밥집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BTS가 다녀간 곳이라서 좋아하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BTS가 다녀갔다는 것도 눈에 띄었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음식점의 가장 기본인 맛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일단 김밥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호식이 2마리 치킨에서도 김밥을 팔아요. 거기도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이 명동 노리막기의 김밥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보는 김밥 중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김밥도 김밥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 다른 것들 다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미소시루, 이 된장국, 이것도 되게 맛있고요. 정말 여기서 먹어본 음식 중에 맛없는 음식이 있었나? 그런 정도로 하나하나 정말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여기 가서 메뉴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며칠에 나눠서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그걸 영상에 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양념통닭을 팔아요. 양념치킨을 파는데 여기에도 특징은 땅콩 같은 걸 이렇게 묻혀놨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특별한 뭐 한국 분들한테 그게 엄청 색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양념치킨하고 달리 구수한 맛이 납니다. 저 땅콩 덕분에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엄청 좋아하는 두부김치. 와, 두부김치 저거는 정말 맛이 대박입니다. 대박. 그냥 여러분 두부랑 김치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김치 맛이 약간 신 듯한데 이게 같이 섞이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마약 두부김치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난히 맛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이런 두부김치를 팔긴 팔거든요. 근데 여기 김치가 맛이 정말 좋고요, 이 두부랑 같이 해서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마약 두부김치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강추드리고요. 혹시 일본에 지금 도쿄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 계시면은 꼭 명동 노리막기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여기 메뉴는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건너편에요, 요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요이라는 데는요 24시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자카야, 그러니까 이제 술도 팔고 이런 곳인데, 저기 여러분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서 좋은 점은 아침 일찍이라도 잠깐 여기 신호쿠보에 들려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 요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파는 음식들이요 조금 독특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줘서 파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았고요. 제가 이날은요 이제 치즈가 들어가 있는 김밥, 치즈 김밥인데 정말 치즈가 정말 잘 들어가 있거든요. 와, 이것도 맛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김밥에 조금 이렇게 치즈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치즈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국물 떡볶이를 시켰거든요. 이것도 정말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엽기 떡볶이나 다른 떡볶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앞에서요. 그거랑 또 다른 맛이죠. 이제 국물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물은 잘 안 마시지만 이 국물과 함께 있는 이 떡볶이 맛도 굉장히 많은 어린 시절의 어떤 향수 이런 걸 좀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요이가 여러분 밤에 오면요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건너편에 보이시죠? 저렇게 요이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주점이고 또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것 같고, 근데 24시간 영업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맛있으니까 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또 굽네 치킨이 있습니다. 근데 굽네 치킨이 제가 보니까 내내 치킨하고 호식이 치킨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로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위치. 여러분 레스토랑이란 뭐 사업이라는 게 B2C,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그런 곳일수록 이런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사업은. 그런데 이 굽네 치킨이 맛이나 이런 명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난데 반해서 이 신호쿠보에서는 의외로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굽네 치킨 여기 말고도 다른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아무래도 허식이 치킨이나 내내 치킨이나 이제 홍콩 반점 뭐 이런 백종원 씨 식당들이 항상 대로변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인데, 이 굽네 치킨도 물론 대로변에 있지만 2층에 있고 입구가 또 이제 대로변이 아니고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가 있지 않나. 여기서는 여러분 양념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양념치킨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양념치킨, 뭐 굽네 치킨이 우리나라 치킨 중에서 맛이 없는 치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치킨의 맛을 갖고 이제 뭐 어떤 게 더 낫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굽네 치킨은 굽네 치킨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고, 호식이 치킨은 호식이 치킨대로 나름 맛이 있고, 또 내내 치킨은 내내 치킨만의 맛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양념치킨은 허식이 두 마리 치킨이 제일 저는 잘 맞더라고요. 여기 참 인테리어 잘 해놨죠. 이게 들어올 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가 아무래도 이제 대로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담인데요. 이 일본 편의점에서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누가 쓸까 생각했는데 저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됐을 때 급한데 충전하기 어려울 때는 저거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을 보면은 이 고객의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을 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 내내치킨입니다. 네, 내내치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내내치킨이 워낙 잘 되고 있고요. 내내치킨 여러분, 저 혹시 제 영상 중에서 오사카 편을 보신 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거기도 내내치킨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시노쿠보에서도 내내치킨이 잘 됩니다. 이 내내치킨은 아까 여러분 제가 잠깐 지나갈 때 보여드렸는데, 내내치킨 여기 제가 본 곳만 한 4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도 여러분 그 코리아타운 있는 쯔루하시 쪽, 거기에도 내내치킨 들어가 있고, 도톤부리라는 그 번화가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고, 내내치킨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노쿠보에서도 내내치킨은 인기 많습니다. 시노쿠보에서 내내치킨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건너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1층에서는요 대체로 이런 호떡이라든가 또는 뭐 핫도그라든가 이런 걸 팔거든요. 딱 진짜 한국의 그 길거리 음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파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또 치킨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내치킨의 전략은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왜 치맥이라는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드디어 치맥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맥주가 여기 보시다시피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알콜 이 맥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랑 이제 양념치킨, 제가 좋아하는 그 양념치킨을 또 같이 시켜서 좀 치맥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처음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 맥주가 이제 알코올이 없는 맥주인데요. 저는 솔직히 치맥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맥주를 못하니까요. 술을 못하니까. 근데 이 알코올 없는 이 맥주를 통해서 치맥이란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치맥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술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치맥의 느낌을 몰랐었거든요. 여기가 또 좋은 점이 여러분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대 식판 같은 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맛 괜찮죠. 여기도 소스나 이런 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판에 떡볶이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단무지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식판 안에.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호식이 치킨에서 여러분 보셨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 그 식당마다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내내치킨도 제가 손님들 있는 쪽은 제가 비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와서 열심히들 드십니다. 여기 내내치킨에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호식이 치킨도 뭐 끊임없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내내치킨은 이제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여기도 엄청나게도 많이 오세요. 전에 왔을 때는 뭐 술 메뉴 이런 쪽을 아예 보지를 않으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넣어놨더라고요.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있다라는 거를.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맥주의 그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알코올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근데 맛은 진짜 맥주 맛이 나고요. 낮에 오시는 분들이 낮술 안 하시고도 맥주의 그 맛을 그대로 즐기면서
치맥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곳들도 이렇게 알코올 없는 맥주를 팔았으면 좋겠다. 맥주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네요. 주가 술 주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리 음료랄까 이런 거를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맥콜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또 소프트 탄산 음료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홍스 쭈꾸미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스 쭈꾸미라는 곳을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고 쭈꾸미점, 이제는 쭈꾸미 전문점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 가본 건데요. 정말 여기도 와 대박.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은 정말 대박부터 대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박 맛있다 이 말씀밖에 안 드리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비빔밥하고 그다음에 무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깻잎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샐러드 나오고 일단 여기 이제 그 쭈꾸미를 이제 여기 점원분께서 이제 계속 이제 요리를 해주세요. 예, 여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콩나물은 쭈꾸미에다 넣는 거라면서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거리를 이렇게 별로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 먹었던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쭈꾸미 전문점에서 이렇게 먹어보는 게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요리하는 과정도 흥미롭지만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요리가 되고 나서 먹어보니까 뭐 여러분 쭈꾸미 이미 아시는 분들이 제 설명을 굳이 듣지 않으셔도 그 맛은 이미 아실 거고요.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쭈꾸미집을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 시노쿠보에서 그게 이제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좀 자주 오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근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홍수 쭈꾸미도 시노쿠보에서 대박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그런 한국 음식들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시노쿠보에서 이 음식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콘텐츠 되도록 고심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랬던 나를 와닿게 한 건 너. 나를 거울 앞에서 서성이게 만들어버린 너. 예전엔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입던 나인데 이젠 어울리는 옷에 관심이 더 생겼어. 너에게 잘 보이려 하자더라고 뭘 입을까 고민을 하는 나. 예뻐지고 변했다고 말을 하면 나를 비웃고 근데 나도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너 때문에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예뻐져라 예뻐져 너만 내게 빠져들 수 있게 예뻐져 예뻐져라 예뻐져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예뻐져 Yes